로 들어가 보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의 수는 약 65만 명이었다. 이 65만이라는 수는 1882년부터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이민자 수다.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한 유대인들의 이주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됐다. 그 전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독립을 향한 일련의 움직임도 없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국가의 독립은 꿈에서나 그릴 수 있는 이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태동한 조상의 땅에 유대국가를 재건하자는 시온주의 운동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고향 땅으로 돌려놓는 계기가 됐다. 시온주의 운동은 유대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옛 선조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는 대규모 이민운동으로 전개됐다. 이 같은 이민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시온주의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데오도르 헤르첼이었다. 그런데 당시 신문기자로서 별다른 문제없이 살아가던 헤르첼은 왜 시온주의 이상을 부르짖는 시온주의 운동가가 된 것일까? 1894년 10월 헤르첼은 그의 인생에 큰 변혁을 가져온 일대 사건과 만나게 된다. (1894년 10월) 프랑스 사회의 평온함을 깨는 한 사건이 발생한다. 드레푸스라는 프랑스 육군 장교가 적국의 군사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체포돼 종신형 판결을 받는 드레푸스 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범인으로 지목된 드레푸스는 무죄였다. 애초부터 이 사건은 드레푸스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프랑스 군부에 의해 치밀하게 조작된 사건. 조사 끝에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지만 드레푸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12년 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프랑스에 살아서 프랑스가 내 조국이다. 프랑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 장교요. 그렇게 해도 조국이고 뭐이고 소용없다. 유대인들은 무슨 놈의 조국이냐.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요거도 먹는 거예요. 저 나쁜 짓도 한 것도 아니야.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프랑스 시민권을 갖고 있고 프랑스 장교였지만 유대인이었다는 것. 그것이 드레푸스가 누명을 써야 했던 이유였다. 드레푸스 사건과 같이 유대인을 차별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박해하는 정서는 당시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돼 있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반유대주의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유럽 사회는 이 같은 반유대주의 정서가 만연됐던 것일까? 유대민족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조국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도와주고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든 전대벗고 하루아침에 정책이 바뀌어서 반유대민족주의라면 그 나라에서 떠나서 다른 민족으로 유리방랑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 게 거기에 때 믿는 것은 오직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옮기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매수를 한다고. 유대민족은 오직 그것만 믿어요. 그래서 돈만 알아요. 외부에서 볼 때 수전노 같아요. 나라 없이 떠돌았던 유대인들에게 돈은 절대적인 힘이었고 동시에 자신들을 보호해줄 유일한 수단이었다. 유대인들은 보석 세공, 시계 수리, 구두 수선 등 유럽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일들을 도맡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유럽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고금리의 고리 대금업을 펼쳤고 그로 인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러나
돈에 관해 워낙 철저했던 유대인들은 수전노처럼 인색했다. 그것이 차별과 박해를 낳는 원인이 됐다. 그러나 반유대주의 정서가 만연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항상 자기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앞서 있고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더 이 종주국인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화를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 기독교인들의 당시에 그 유럽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타겟이 됐습니다. 항상. 독특한 율법을 고수하며 살았던 유대인들만의 종교.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을 택하셨다는 유대인들만의 선민의식. 이것이 반유대주의 정서를 만연케 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었다.